여러분들이 입학을 하는 순간까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의료인이 되는 순간까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SK 에듀 김성환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년 신입생, 그러니까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의 문의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요럴 즈음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쓴 이유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혹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실 때 어떤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는 한 6가지 정도, 자, 이것만은 꼭 한번 생각해 보고 짚어보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의대, 치대, 약대를 가시게 되죠. 그렇다 그러면 단순히 입학뿐만 아니라 진학기 이후의 학업 과정, 그리고 또 의료원이 될 때까지 전문적인 국가고시 과정까지 서포트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이거 하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대 입학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학업을 이어나가면서 사실 학업의 양은 굉장히 더 많아지고요. 특히나 의대의 경우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바로 기초의학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입학시험 딱 끝내놓고 나면 손 놔요. 왜? 그리고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학을 하신 이후에 학업 과정에 있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죠. 그래서 1학년, 2학년의 기초의학, 그리고 3학년 이후부터는 임상과정 시작돼요. 내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이런 임상 과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해외를 가겠다, 국내 의료인이 되겠다, 이런 전체적인 설계와 국가시험에 대한 지원, 이게 사실 가장 궁극적인 여러분들의 목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연 프리메드의 진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라.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프리메드나 파운데이션 과정 한다고 그러면 뭐 먼저 알아보세요? 생물, 화학, 어떤 과목, 입학시험 뭐 있는지?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파운데이션 과정이라는 거는, 또는 프리메드라고 하는 거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입학 전에 기초적인 부분들을 배워서 입학 후에 써먹으라고 배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의학의 기초, 의과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물책이 좋아, 어떤 화학책이 좋아, 이런 선전보다는 우리의 커리큘럼은 인체를 기준으로 이러이러이런 비분에 대한 이런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또는 우리는 진학 후에 이런 과목들과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점들을 한번 꼭 물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유럽의대 구술시험에 대해서 정확한 조언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곳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진학하시면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6년 동안 내내 구술시험 보셔야 돼요. 이거 입학시험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술시험 어려워하시잖아요. 이게 유급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이 한국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구술시험이에요. 단지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를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지식을 재구성해서 듣는 이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술시험은요, 여러분, 단순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외우자 또는 정리해보자가 아니라 말의 기술, 대화의 방법, 또 소통 방법, 거기에 더해서 영어적인 기술까지 더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그저 일방적으로 던지고 끝나는 파운데이션 과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려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점, 구술시험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돼 있고 어떤 피드백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 우리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CBT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CBT,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죠. 우리
이제 1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헝가리, 체코, 이탈리아 의대의 입학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 안에서 모든 학교들이 CBT,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입학 시험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처럼 필답 형태의 시험이 아니니까 학생들이 이 CBT로 보는 시험의 진행 방식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당황해하곤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CBT 시험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고 CBT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 점도 꼭 명심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드리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5번째,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는 순간까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의료인이 되는 순간까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대, 치대, 약대 다 쉬운 거 아니죠. 물론 입학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시 강조할게요. 여러분들은 의대, 치대, 약대의 입학이 목적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또는 약사 선생님이 되기 위한 끝까지가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사실 굉장히 특수한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2번째 말씀드렸어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냐.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전체적인 과정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건 왜 그래요? 한국에서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의대 가서 똑같이 내가 졸업하고 국가시험 보고 의사 되는 과정하고도 또 달라요. 그러니 시작부터 끝까지 첫 번째 설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파트에서 또는 어느 학년에서 나의 목적과 나의 비전에 따라 어떤 학업의 진로 또는 어떤 공부의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 또는 내가 실습을 하고 싶으면 나의 어떤 미래 비전을 위해서 어떤 병원이 좋은지, 이런 모든 것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입학까지만을 바라보다가 어떻게든 그 이유는 되겠지라고 하는 마인드셋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실패를 많이 맛봐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제가 5번째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작과 끝을 책임질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설계해 줄 수 있는 곳이어야만 여러분의 시작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6번째, 여러분들이 기관을 선택하실 때 그 기관을 통해서 입학한 사람들뿐 아니라 실제로 의료 인력이 배출됨으로써 이 선순환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곳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나 의사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푼 꿈을 알고 학교를 진학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 2학년, 제 1학년이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전화가 매년 끊이지 않고 옵니다. 제발 입학만 보지 마시라고 제가 정말 8년 동안 주구장창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점이 없어요. 바라볼 수 있는 리퍼런스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의대, 치대, 약대의 유학은 단순한 입학 과정을 넘어서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또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의료 인력이 배출이 되고 신입생들이 또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케이스들이 만들어지다 보면 그 안에서 좋은 학생들이 좋은 케이스를 통해서 좋은 참고점을 통해서 스스로가 길들을 찾아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예죠. 여러분, 좋은 학교라는 거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학생들이 끊임없이 와주고 또 좋은 선배들이 있어줌으로써 생기는 게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내가 의사의 꿈을 이루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린 마지막 말씀 역시 머릿속에 꼭 한번 명심을 해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된 사례들이 있는지, 또 이 기관을 통해서 의료 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 또는 그리고 의료 인력이 되는 순간까지 조언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인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였었어요? 파운데이션 또는 프리메드 과정의 전문성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느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서 써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고 구술시험도 준비할 수 있고 또 최근에 바뀐 CBT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지 이런 거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실제로 의료 인력이 배출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선배가 또는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지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